안녕하십니까, 공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 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을 강의하는 권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과 10여 년간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수업을 잘 들으시고 수업에서 모자란 부분은 유튜브 동영상으로라도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를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방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에서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 내용 중심으로 설계 개론을 강의합니다. 15주차까지 강의를 할 텐데요. 동영상과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첫 주차에는 설계 개론에 대한 일반적인 수업 진행, 교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2주차에는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매 회차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주차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가 2문제, 옥외가 3문제 정도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주차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통도 작성이 여러분이 이해를 돕는 데 가장 중요하므로 실습 과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만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주차에는 간이 스프링클러인데 4주차, 5주차를 묶어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가 분량이 많습니다. 6주차에는 물분무 소화설비, 물분무와 미분무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무. 그래서 물분무 설비에는 5.6%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7주에는 포소화설비, 전기자동차 등의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화설비로 판단이 되며 출제 기준은 2문제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치르고 9주차에는 이산화탄소 CO2 소화설비의 기준 2문제 기준 정도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주차에는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소화설비 등의 화재 기준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주차에 분말 소화설비가 약 2문제 정도 출제되는 중요 빈도가 되겠습니다. 12주차 피난기구
대해서 볼 것인데 통상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3주차에는 소화활동설비의 화제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활동설비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주차는 소화용수설비 화재 안전기준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 정리되는 부분으로 한 문제 정도의 문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인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스프링클러 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분말 소요 설비 중심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포, 이산화, 분말만 가지고도 20문제 중 10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한 문제씩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내용을 익힘으로써 우리는 이해와 적용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로 나누는데요. 경보설비는 전기 쪽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등은 기계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CBT 문제 중심으로 10년간의 문제를 내용에 맞게 문제를 배치했습니다. 해마다 3회에서 2회 정도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마다 올해도 3회 정도 시험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찍는 당시에는 약 17회 정도의 문제, 16에서 17회 정도의 문제, 즉 340문제 정도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아래쪽은 보완을 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고 올해 23년도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면 20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서 별도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기계에 포함되는 설비 종류로는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로 나누고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설비를 크게 나누면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는 소화기,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 자동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설비는 크게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설비, 분말설비, 할로겐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할로겐, 고체 에어로졸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으로 소화설비로 구성이 됩니다. 피낭구조설비는 피낭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눕니다. 피낭구조설비는 피낭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눕니다. 피낭기구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 피난교, 공기매트, 트랩, 승강기,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피난기구는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교, 매트, 트랩, 승강기, 완강기, 내림식 사다리. 요게 피난구조 기구입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누고 피난기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이걸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면 불이 나면 피난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대피할 수 있게 쓰는 것이 피난기구이고, 불이 나서 인명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불을 끌 때 소방관이 입는 것으로 보면 소방관이 사용하는 것이다. 소방관이 사용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화복에는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명구조기구입니다. 다음 중 인명구조기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완강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는 내용에서 가장 크게는 여러분이 기구의 종류를 알아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는 소화활동설비와 소화용수설비 두 가지로 나누고, 소화활동설비는 비상콘센트, 무선통신, 재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소방지설비로 나누는데, 비상콘센트, 무선통신은 전기 부분이고, 재연, 살수, 연결송수관, 연소방지설비는 기계설비로 기계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화용수는 소화수조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수조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용수는 우리가 소화설비에서 본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 포소화설비 등에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물탱크를 소화수조라고 하죠. 여기에 따른 법규에 따라서
방수량, 방수압, 시간에 따라서 동시 사용 개수에 따라서 소화수조의 크기가 정리됩니다. 크기가 정리됩니다. 소화설비는 불이 나면 끄는 설비. 소화설비는 뭐하는 설비다? 불이 나면 끄는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하는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하는 설비. 대피하는 설비는 불이 나면 요 구조자가 사용하는 기구들이고, 인명구조기구는 소방관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활동설비는 소방관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살수나 연결송수관이나 영소방지설비 등은 불을 끄는 것보다는 소방관들이 와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소화용설비는 소화용수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이 동영상을, 모든 동영상 앞에 넣어드리는 것은 소방기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외워놓으시라고 본 장을 녹화하고 매 동영상마다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 기준은 일반적입니다. 상식적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동결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전용 기계실에 설치하고 동파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펌프는, 옥내 소화전 펌프는 전용으로, 무슨 용으로? 전용으로.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각각 설비마다 무슨 펌프? 전용 펌프를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토출 쪽에는 무슨 개? 압력계. 흡입 쪽에는 연승계 혹은 진공계. 자, 우리 압력계, 진공계, 연승계가 있는데 펌프 전단에 있는 거 볼까요? 무슨 밸브? 푸드 밸브. 무슨 밸브? 푸드 밸브. 푸드 밸브 지나면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다음에 무슨 밸브? 게이트 밸브. 그 다음에 무슨 계? 연성계. 그 다음에 펌프. 그 다음에 압력계 순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펌프 전 후단에는 플렉시블 조인트. 무슨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압력계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옥내 소화전 펌프 어디에 설치한다? 토출 쪽에. 압력계는 어디에 설치한다? 네. 다음 중 펌프 흡입 쪽에 설치할 순서로 맞는 것은 해볼까요? 푸드 밸브, 스트레이너, 게이트 밸브, 연성계, 그 다음에 플렉시블 조인트, 펌프 순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플렉시블 조인트는 빠졌습니다. 가압 송수장치에는 뭐를 설치해야 된다? 성능시험 장치. 무슨 장치? 성능시험 장치. 가압 송수 장치에는 무슨 펌프?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배관? 릴리프 배관. 무슨 배관? 릴리프 배관. 기동 장치보다는 기동용 수압 개표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됐나요?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자, 중요. 기동 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 소화전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뭐뭐 있다? 학교, 공장, 창고. 학교, 공장, 창고는 뭐가 있다? 우려가 있다. 동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문제. 중요 문제로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할 경우 압력 챔버 용기의 기준이 되는 수치는 얼마? 압력 용기 100리터. 무슨 리터? 100리터는 지난주에 했어요. 물 올림 장치. 물 올림 장치가 몇 리터? 100리터. 지난주에 했어요. 기억해 놓으시고, 지난주에 했는데 또 다 잊어먹었죠? 독서 안 했죠? 자, 옥내수화전 영상을 다 볼 텐데, 수량, 무슨 설비가 옥내수압에 들어가 있는지 다 한 번 더 볼 겁니다. 방법. 바로 건물 내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옥내소화전은 호스와 노즐을 통해 방수되는 물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계 소화 설비로 화재 초기의 작은 불을 신속하게 소화하기 위해 자, 무슨 게? 소화설비? 한 글자도 놓치면 안 돼. 수계 소화설비. 물을 뿌려서 소화하는 것은 무슨 게? 수계. 가스를 뿌려서 소화하는 것은 가스계 소화설비란 말이에요. 옥내 소화설비는 무슨 게? 수계 소화설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인데요. 유사시에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평소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철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옥내소화전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이 난 곳을 확인했다면 옥내소화전으로 달려가 상부 외면에 부착된 발신기에 무슨 기? 발신기. 외워야 돼. 옥내 소화전 설비, 함에 없는 것은 발신기, 표시등, 연결, 송수, 호스, 노즐, 됐죠? 한 개 한 개 다 외워야 된다고. 그냥 듣는 걸로 끝내지 말라고. 여러분은 다 기억해야 된다고. 갑니다. 누름 스위치를 눌러 건물 내 거주자에게 알려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소화전함을 열어 한 사람이 결합된 호스와 관창을 화재 지점 가까이 전개해 나갑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소화전함 내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개방시켜야 합니다. 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물이 나오며 이때 펌프 작동. 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물이 나오며 이 사람은 소화전함 내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 요 밸브를 90도로 물이 나오죠. 앵글 밸브라고 한다. 무슨 밸브? 앵글 밸브.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개방시켜야 합니다. 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물이 나오며 이때 펌프 작동 표시 등이 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수자는 노즐과 호스를 견고하게 붙잡고 화점을 향해 방수하면 끝! 소화전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밸브를 잠그고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합니다. 호스는 음지에 말려 다시 사용하기 쉽도록 잘 개어 놓아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는 수원, 가압 송수 장치, 배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소화전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구성 요소 시작. 다섯 개 옥내 소화전 구성 요소입니다. 내가 시험 관점면 이거 문제 내는 거예요. 다음 중 옥내 소화전 구성 요소로 아닌 것은 졸지 마시고 목숨 걸고 외우세요. 어이 뭐야? 이나자죠. 압력 옥내 소화전은 미안합니다. 시대에 말려 다시 사용한 소화전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에 따른 옥내 소화전 수원 산정 기준과 구성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산정 기준 외우셔야 옥내 됩니다. 소화전은 호스와 노즐을 통해 방수되는 물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계 소화 설비로 화재 초기에 작은 불을 신속하게 소화하기 위해 일반인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입니다. 그럼 옥내 소화전 설비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평상시 배관 내에 가압수가 차 있다가 소화전을 사용하면 배관 내에 압력이 낮아지고 배관과 연결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 압력이 낮아져 압력 스위치의 접점이 붙게 됩니다. 압력 스위치의 전기적인 신호가 방수량 몇 리터?
뭐가 130m라고? 옥내수화전. 왜?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옥내수화전이 방수량이 130이야. 됐죠? 네. 방수 합은 0.17 이상 7메가파스칼 이하. 몇 미터까지 쏠 수 있어요? 최소 17m에서 70m까지 쏠 수 있다고.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이름이 뭐죠? MCC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 네. F는 파이어, 소방용 MC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탱크 이름이 뭐죠? 이 탱크. 가압 송수 장치. 무슨 장치? MCC라고 불리는 동력 제어반으로 전달돼 모터를 동작시켜 펌프를 자동 기동시킵니다. 펌프에서 공급된 물은 배관을 통해 수화전으로 계속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5층 건물 내 한 층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의 최대 개수가 5개라고 한다면 옥내 소화전의 법적 방수량인 130L 미닛을 20분간 사용하기 위해서 2.6 세제곱미터가 필요하고 여기에 옥내 소화전 개수 5개를 곱하여 수원의 양을 산정합니다. 이때 건물이 30층 이상 49층인 경우 40분 분량의 수원을 확보해야 하고 50층 이상일 경우 60분 분량의 수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옥내수화전 유량이 얼마였죠? 130 리터 퍼 미니트 분당. 그래서 소방차가 와서 물 다 준비할 때까지 몇 분이 필요하다? 20분. 옥외수화전은 2개인데 옥내수화전은 몇 개? 동시 방사 개수가 옥내수화전 몇 개? 5개. 몇 층까지? 39층까지는 20분. 50층까지는, 49층까지는 40분. 50층 넘으면 1시간 양을 보관하라 이 말이야. 됐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왜? 내가 소방 설계하러 갔는데 59층짜리 건물 지면 옥내수화전 설비 당연히 설치해야 되네? 그러면 이 물탱크 양을 알아야 설계를 할 거 아닌가 봐. 맞죠? 거기다 사람 먹는 물까지 갖고 해야죠. 옥내수화전만 하면 되느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네. 스프링클러 수량도 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옥내수화전 수량 얼마? 130. 자다가든지 130 나와야 돼. 옥내수화전은. 옥내수화전 구경해봤죠? 여기서도 보고 우리 학교에도 있잖아요. 문 열어봤나요? 문 열어보라 그랬어. 그림만 보지 말고 병문이 불여의 일견이라고. 대신 밸브 열면 어떻게 돼? 기계실에 불 들어오고 화재 났다고 운단 말이에요. 그건 하면 안 되죠? 네, 장난 좀 치지 말고 문 열어보고 등도 보고 아시겠죠? 여러분 직접 보는 거 이상 외워지는 거 없어요. 이번에는 물을 가압하여 옥내 소화전의 규정 방수량과 방수압으로 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압송수 장치입니다. 가압송수 방식에 따라 고가수조 방식, 가압수조 방식, 압력수조 방식 및 펌프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가압소수 장치, 물을 쏘는 방법, 압력을 주는 방법 몇 가지? 시작!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를 다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고 동시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수조의 고가 수조는 몇 분의 1 올린다? 3분의 1 올린다 그랬어요. 고가 수조. 고가 수량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압력을 주는 방식이 압력 수조, 가압 수조, 펌프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먼저 고가수조 방식은 초고층 건물의 옥상이나 기타 다른 높은 장소에 수조를 설치해 그 높이차를 이용하여 물을 가압 송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설비가 단순하고 작동에 대한 신뢰성은 높지만 고층부에서는 규정 압력이 나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압력수조 방식은 수조에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 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전원 공급 차단 시에도 화재 진압 대응이 가능하지만 설비가 복잡하고 설치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압수조 방식은 가압원인 압축 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 기체로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합니다. 전원 공급 차단 시에도 화재 진압 대응이 가능하지만 2차 측 가압된 기체의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압 기술이 필요한 방식입니다. 펌프 방식은 펌프의 가동으로 가압 송수하는 방식으로 설치 장소에 제약은 없지만 전원 공급 차단이나 펌프의 고장 등으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성능시험 배관입니다. 성능시험 배관은 정기적으로 펌프의 성능을 시험. 자, 1년에 한 번씩 성능시험을 하는데요. 펌프 토출척 체크밸브 밑에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합니다. 됐죠? 성능시험 배관 설치하면 여기에 무슨 밸브? 우리 책에는 게이트 밸브라고 되어 있고 요 축이 나와 있죠? 이 밸브를 무슨 밸브라고 한다? OS 오픈 셔터 밸브. 무슨 밸브? OS 밸브. 얘는 뭘까요? 유량계. 얘는 글로우 밸브, 유량 조절 밸브. 됐나요? 그래서 여기를 잠궈 놓고 펌프를 돌리면 이쪽으로 이 펌프 유량이 얼마큼 나오는지 유량계로 조절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량 조절 장치라고 합니다. 유량 조절 장치 토출 위치는 유량 조절 배관에 달리는 것은 뭐뭐 달린다? OS, 유량계, 유량 조절 밸브, 글로우 밸브. 무슨 밸브? 네. 수납을 위해 설치합니다. 수압 펌프는 평상시 작동하지 않으므로 화재 시 유효하게 동작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펌프를 기동시키는 방식에는 자동 기동 방식과 수동 기동 방식이 있으며 대부분의 건물에는 자동 기동 방식이 사용됩니다.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시키기 위해서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필요하며 다른 말로는 압력 챔버라고도 합니다. 옥내 소화전함은 건물 내부의 수평거리 25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몇 미터? 기동 장치로는 무슨 장치가 무슨 장치가 있다? 자동과 수동이 있다. 일반 건물은 다 뭐다? 자동을 사용한다. 됐죠?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동작한다? 자동으로 펌프가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여기서 물을 빼서 쓰면 체인버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펌프를 돌리라고 자동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시그널을. 됐죠? 갑니다. 네, 호스의 길이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사시 소화전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을 점검할 때는 개인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통신장비, 비상용 조명기기 등을 휴대하며 2인 1조로 점검 인원을 편성합니다. 또한 관계자와 밀접한 연락을 취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수압력 측정 시 방수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이 사전에 수립돼야 하고 방사 시 반동력이 있으므로 노즐을 놓치지 않도록 확실히 잡아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노즐을 대충 잡고 있다가 수압이 쏘아지면 노즐이 춤추면 이제 맞으면 반사망이요. 노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70m가 날아가는 돌을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쇳덩이 많아죠? 덧세가 굉장히 셉니다. 몇 명이 검사해야 돼? 2인 1조로 모든 작업은 2인 1조로 합니다. 그럼 옥내 소화전 외관 점검과 기계실 점검 요령을 살펴볼까요? 먼저 옥내 소화전함이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수평거리 25m 이내인지, 방수구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인지. 방수구가 어떤가요? 이 그림에서 방수구가 어떤 거냐고. 요게 방수구입니다. 요게 방수구. 아까 무슨 밸브라 그랬어요? 앵글 밸브. 무슨 밸브? 앵글 밸브. 앵글 밸브 높이는 몇 미터 이하? 1.5m. 아, 여기가 1.5m구나 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도 열 수 있게
1.5m 이하에 설치해야 된다고. 됐죠? 소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화전함 주변에 사용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비치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용을 위한 동선이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소화전 외관 점검 요령입니다. 먼저 소화전 외부에 소화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위치 표시 등과 가압 송수 장치 기동 표시 등을 확인하고 색상과 상태를 점검합니다. 또한 옥내 소화전 사용 요령이 소화전함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화전함 점검 요령입니다. 소화전함을 열어 결합부 등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밸브의 개폐 조작 용의 여부, 방출구, 호스, 관창이 상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방수구는 호스와 노즐을 연결시켜 유사시 사용하는 데 지체됨이 없어야 하며 호스는 반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정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기계실 점검 요령입니다. 수조 점검 시 접근성을 위한 사다리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시야 확보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조 밑부분의 청소용 배수 밸브나 배수관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수지를 점검한 뒤 수위계를 통해 수원의 양을 확인합니다. 상단 매노를 통한 확인과 수조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효 수량을 확인합니다. 감시 제어반은 펌프 운전 선택 스위치의 자동 위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지 위치에 있는 경우 자동 위치로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시등의 소등 상태와 펌프 표시등 점등 상태를 확인합니다. 동력 제어반 점검 시에는 스위치가 자동 상태인지 확인하고 표시등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표시등의 색상은 녹색 등이 점등 상태, 적색 등과 황색 등이 소등 상태여야 합니다. 가압 송수 장치 점검 시에는 재해 방지 환경을 만들고 동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량과 양정 경영 시 장애가 발생하므로 펌프의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의 주요 장치에 대한 점검도 빠질 수 없는데요. 가압 송수 장치와 성능 시험 배관, 순환 배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동력 제어반, 그리고 방수 압력 점검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압 송수 장치 점검 요령입니다. 펌프 주변 밸브류의 개폐 상태를 확인합니다. 펌프의 흡입 배관, 토출 배관의 밸브 개방 여부, 체크 밸브의 바이패스 밸브 폐쇄 여부, 성능 시험 배관의 폐쇄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압 송수 장치의 펌프 토출 측 압력계가 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가압 송수 장치의 펌프 설치 장소에 대한 점검 편의성과 화재, 침수 등 재해 방지 환경을 조성하고 동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능 시험 배관 점검 요령입니다.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에 설치하며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 개폐 밸브, 후단 직관부 유량 조절 밸브 설치를 확인합니다.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몇 있어야 퍼센트? 합니다. 175%. 펌프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제어반에서 주 충압 펌프를 정지시킨 뒤 펌프 토출 측 밸브를 폐쇄합니다. 설치된 펌프의 매뉴얼 또는 명판을 참고하여 양정과 토출량을 확인하여 펌프 성능 시험을 위한 표를 작성하고 유량계의 100%, 150% 유량을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펌프 토출 측 밸브와 성능 시험 배관의 유량 조절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펌프를 기동시키는데 이를 체절 운전이라고 합니다. 무슨 운전? 펌프의 토출량을 0인 상태로 하여 펌프를 기동하여 체절 압력을 확인해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인지, 체절 운전 시 체절 압력 미만에서 릴리프 밸브가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합니다. 먼저 성능 시험 배관상의 개폐 밸브가 폐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릴리프 밸브 상단 캡을 열고 스패너를 이용해 릴리프 밸브 조절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작동 압력을 최대로 높여놓습니다. 이제 체절 압력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먼저 주 펌프를 수동 기동합니다. 그 다음 펌프 토출 측 압력계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다가 일정해질 때의 압력, 즉
최대 압력을 확인하고 체크한 뒤 주펌프 기동을 정지합니다. 다음으로 릴리프 밸브 조정입니다. 스패너로 릴리프 밸브 조절 볼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적당히 돌려 스프링의 힘을 작게 해줍니다. 그 다음 주펌프를 다시 가동시켜서 릴리프 밸브에서 압력수가 방출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압력수를 방출하지 않으면 릴리프 밸브가 압력수를 방출할 때까지 조절 볼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릴리프 밸브에서 압력수를 방출하는 순간의 압력 계상의 압력이 당해 릴리프 밸브에 세팅된 동작 압력이 됩니다. 릴리프 밸브 조정을 마친 뒤 주펌프를 정지하고 릴리프 밸브 상단 캡을 덮어 조여놓습니다. 다음은 전격 부하 운전 및 최대 운전 점검 요령입니다.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개폐 밸브 및 유량 조절 밸브를 개방하여 전격 부하 운전 및 최대 운전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성능 시험 배관의 유량 조절 밸브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전격 토출량일 때 전격 압력 이상인지와 전격 토출량의 150% 유량일 때 몇 퍼센트? 전격 압력의 65% 150%. 이상이 되는지 유량계와 압력계를 확인하여 펌프 성능을 측정합니다. 이후 펌프 성능 시험 자료를 측정해 펌프 성능 곡선을 그립니다. 펌프 성능 시험이 종료된 후 복구할 때에는 주배관의 개폐 밸브를 개방하고 성능 시험 배관을 폐쇄합니다. 이후 제어반 충압 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하고 충압 펌프 정지 시 주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음은 배관 내 압력을 감지하여 압력 저하 시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시키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즉 압력 챔버 점검입니다. 압력 챔버 내 공기가 없으면 펌프가 기동 정지를 반복하여 배관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압력 챔버 내 공기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압력 챔버 내 공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주펌프, 충압 펌프를 정지하고 개폐 밸브를 폐쇄하고 배수 밸브를 개방합니다. 챔버 내 물을 모두 배수시킨 후에는 배수 밸브를 폐쇄하고 개폐 밸브를 개방한 뒤 주펌프와 충압 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방수 압력은 가장 많게 또 가장 적게 설치된 층의 소화전과 가압 송수 장치에서 가장 멀고 또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 측정하여 측정 결과 각각 0.17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130m/min의 토출량 이상이 계측되어야 합니다. 소화전 설비의 대부분이 전원 차단, 밸브 폐쇄, 소화전 안압, 적치물 방치, 그리고 노후화된 소방용 호스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 시 초기 진압에 실패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구성 요소별 설치 현황과 작동 상태를 집중 점검해야 하는데요. 법정 점검 주기에 따라 주요 장치의 소방 시설을 점검했다면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점검표를 작성하는 요령은 점검 항목에 대해 양호, 요정비, 분량으로 구분해 기재하며 분량 내용과 조치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꼼꼼한 점검이 필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바로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화전 설비는 이것처럼 전체적으로 유량이 나오는지 평소에 동작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점검은 소방설비 점검업, 무슨 업? 점검업에 위탁시켜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점검해서 주인은 안 하려고 하죠. 우리 건물의 주인은 불나면 뭐 나중에 산소갑산을 가더라도 그러면 점검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소방서에 통보를 해준단 말이에요. 소방서에서는 이 건물주한테 고치시오라고 한다고. 그러면 고쳤다라고 소방서에 통보를 해줘야 돼. 불이 안 나면 큰 문제는 없지만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원인 규명을 하러 들어간다고. 제대로 성능시험을 했는지 체크가 되어 있는지 이해가죠? 체크해줬는데 소방서에서 주인한테 통보 안 했으면 소방관의 책임이겠지. 소방서에서 주인한테 고치라고 통고장을 줬는데 안 고쳤으면 주인 책임이죠.
정확하게 책임 전가가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책임 전가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기동용 수압 챔버 어떤 건지 빨간 땡크 봤죠? 네. 기동용 챔버에는 무슨 밸브가 있다? 안전 밸브가 있다. 압력 스위치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압력계가 달려 있습니다. 압력 스위치는 이렇게 레인지에 따라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압력에 따라서 되는데 요 작동 세트 여기 압력계 앞에 보면 요 삼각형으로 된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낙차 압력에 따라서 디프렌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주펌프가 정지되고 작동하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 펌프도 작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 63번. 옥내 소화전 설비에 압력 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에 있어서 압력 수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것은 방금 내가 얘기했죠. 여기 달린 장치가 아닌 것은 뭐다? 압력계, 오버프로, 공기 압축기, 급기관. 뭐가 안 들어갔죠? 오버프로가는 물올림 장치나 고가 수조에 들어간다. 지난주에 했죠? 고가 수조에는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맨홀, 오버프로관이 들어가고 압력 수조에는 수위, 배수, 급수, 맨홀, 급기관, 압력계, 안전장치, 전동식 공기 압축기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뭐 고기한지 배급수변 이런 복귀 외운답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죠. 옥내 소화전 장치에 뭐 압력 수조에 달리는 거는 고기한지 배급수전 이렇게 외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워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거 언제 쓸 거냐? 소방기술사 시험에는 이거를 필기로 말로 써줘야 된다고. 이 그림을 그리고. 오케이?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소방기술사 딸 때까지. 지금부터 소방기술사 따는 거다. 산업기사가 다가 아니다. 기술사를 따면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 급여가 높아진다고 의미한다고. 이해가죠? 자, 물 올림 장치. 펌프가 있는데 수온이 펌프보다 낮게 되면 이 물이 빠져버리면 돼요, 안 돼요? 펌프가 물을 못 올리죠? 평소에도 물을 넣어놔야 됩니다. 이 장치가 무슨 장치다? 물 올림 장치다. 물 올림 장치. 물 올림 장치 유효수량은 몇 리터? 100리터. 물 올림 장치는 100리터. 고가 수준은 3분의 1. 저수량이 3분의 1. 30이 아니고. 그래서 자동 급수 밸브, 센서, 오버프로관, 배수관, 급수관. 됐죠? 수명계, 유량계까지 달리면 될 겁니다. 용량 및 구경. 급수배관 몇 미리? 15mm 이상. 순환배관 20mm. 물올림 배관 25mm. 물올림 장치 100리터. 오버프로관 50mm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옥내 소환용 물올림 장치의 감수 경보기가 발령되었을 경우 감수의 원인. 물올림 장치에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물이 새거나 푸트밸브가 망가졌거나 여기에서 물을 공급 못 해주거나 이런 경우죠. 그래서 급수가 차단됐거나 급장치 고장이 났거나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가 누수가 됐다. 그러면 물이 떨어지나요? 위에 있던 물이 내려오죠. 이 펌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물올림 장치 배수 밸브. 여기 배수가 이 밸브가 열려버렸네. 물이 빠지겠죠. 감수 경보 장치가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번에 우리 그림 그렸습니다. 우렁장치도 들어가는 그림까지 한번 상세하게 그려보시는 게 여러분 실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중압 펌프. 무슨 펌프? 중압 펌프. 호수 적결구의 자연압보다 몇 미리? 2kg, 0.2MPa이 크도록 전극 토출 연량 충분하게. 배관의 종류는 1.2MPa 미만일 때와 이상일 때 쓰는데, 미만일 때는 일반용 배관 다 씁니다. 그러나 1.2MPa이면 몇 킬로? 12kg. 몇 킬로? 12kg면 압력 배관용 타소관관. 압력 배관용 타소관관의 기호 SPP, H. 배관 설명은 따로 공부해야 돼요. 배관은 제가 적산할 때 배관 개념을 다 한번 잡아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중요. 여러분 책에 중요한 부분 있죠?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합성수지관 PVC관을 굳이 설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PVC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겨울에 얼어버리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압력이 높아서 깨져버리면 불 끄다 말고 배관 수리하는 게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거의 모든 배관은 강간으로 하는데, 근데 굳이 합성수리를 한다면 어디에? 지하로 매설될 때, 혹은 내화 구조로 된 덕트, 혹은 불연 제조로 된 소화배관 내부에 설치할 때는 뭘로 한다? 합성수지관으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흡입축 배관의 설치 기준. 펌프 흡입축에 공기 고임이 생기면 물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공기 흡입이 생기지 않도록 여과장치. 무슨 장치? 여과장치는 우리 기구가 하나 있는데 뭐죠? 스트레이너. 예, 맞습니다.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인 경우는 무선 펌프, 중압 펌프를 별도로 설치할 거. 뭐를 하라? 별도로 설치해라. 초출식 배관. 호수릴은 가지는 32, 주배관 32. 25, 32. 일반은 40mm 이상 50mm. 겸용은 65mm에서 100mm. 펌프 토출 배관이, 자, 옥내 소화전일 때 펌프 토출 배관은 몇 mm다? 50mm가 기본이야. 몇 mm가 기본이다? 네. 근데 이 펌프를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를 같이 쓰면 몇 mm가 기준이다? 100mm로 설치합니다. 됐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내가 빨간 줄도 안 쳤지만 연결 성수관을 겸용해서 쓸 때는 65mm하고 100mm. 요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체절 운전 봤죠? 체절 운전은 몇 퍼센트가 적당한가? 토출량의 몇 프로? 65%. 몇 프로? 65%.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최대 몇 프로? 150%. 최대 150%. 전격 토출량의 몇 퍼센트가 적당하다? 65에서 150% 안에 유량이 나오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60% 미만이면 펌프를 갈아줘야 된다고. 소방펌프 자주 써요, 안 써요? 자주 안 써요. 녹이 나서 붙어 있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점검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검하러 가냐고, 안 간다고. 돌리고 소리 나면 빌딩 안에서 난리가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검사하는 날은 방송을 해놓고 사이렌이 울리더라도 소방 점검의 날이니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야. 그냥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펌프 성능 운전을 하고 나면 펌프 곡선을 그린다 그랬죠. 이 곡선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요 안에 들어가는지를 봐서 펌프 합격이다 아니면 갈아라 라고 소방서에 통보해 줍니다. 주인한테 통보 안 해요. 주인하고 내가 검사기관인데 주인의 돈을 받고 검사하러 간단 말이야. 그죠? 근데 주인한테 사장님 펌프 가셔야 되는 사장님이 가만히 있을까? 다음에 네 업체 바꿔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장님 잘 봤습니다. 저희가 잘 점검했으니까
소방서에서 아마 잘 됐다고 연락이 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하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전부 체크해놔야 된다고. 나중에 화재 나면 우리 사장이 가든지 점검한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소방서에 딱 통보해주면 소방서에서 나머지 알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됐죠? 소방 점검법이 있으니까. 유랑 측정 방법 아까 했죠? 유랑 측정 방법은 압력계에 의한 방법과 뭐에 의한 방법? 오리피스에 의한 방법. 유랑계에는 압력계에 의한 방법과 유랑계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리피스 압력계에 의한 방법이고 유랑계는 영상에서 봤죠? 압력계에 있는 방법 쓴다 안 쓴다? 지금은 안 쓴다. 이거 빨간 줄까지 쳐놨네요.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능시험 배관은 토출적에 설치된 개포 밸브 위에서 분기한다.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야지. 내가 푸나? 내 얼굴 보면 답이 나오나? 체절 운전 시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간 몇 미리? 맞아요? 아까 배관 구경 몇 미리라고 몇 번 이야기 해줬는데 그게 여기서 시험에 나올지 이렇게 쓰면 나오나요? 펌프 성능은 체절 운전 시 토출 압력의 몇 프로를 150% 운전 시 전기 토출 압력 몇 프로? 60%, 65%예요. 연결 성숙한 배관은 겸용할 경우 배관은 100mm, 구경은 65mm. 맞나요? 네. 여기서 틀린 거는 자, 봐봐. 토출 밸브 전에서 인출한다고 동영상에서도 보고 이 그림도 그려주고 다 했단 말이야. 이 위치에 대해서 요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번이 유량 조절 밸브 시험 장치 토출 인치 됐죠? 다 물오름 장치도 여기서 했고 체절 운전도 여기서 했고 맞죠? 이 문제의 답이 또 여기 문제로 나왔네요. 영역은 성숙한 배관과 겸용된 옥내 소화전 배관 구경은 몇 mm 이상? 100mm 이상. 방수구는 65mm, 100mm에 65, 4번이 답이네. 맞죠? 네. 순환 배관. 릴리프 배관이라고 그랬죠? 릴리프 구경 몇 mm? 릴리프 배관 구경 몇 mm? 20mm. 뭐일 때? 옥내 소화전 주 메인 펌프 릴리프 배관이 몇 mm라고? 20mm. 이렇게 외워야 돼. 왜? 릴리프 배관은 옥내 소화전에도 있고 스프링쿨러도 있고 물올림 장치도 각자 전용 펌프를 설치해야 된다며요. 맞죠? 릴리프 배관 구경 몇 mm? 20mm. 물올림 장치 어디에 설치하죠? 펌프 토출척 체크 밸브 전에서 릴리프 배관 설치한다고요. 물올림 장치는 펌프 토출척 체크 밸브 전에서 물올림 장치 설치한다고요. 저 이야기했죠. 설치하는 다른 일집 기준. 성수구의 설치 기준. 성수구는 어디에 설치한다? 소방차 접근이 쉬운 경우. 개폐 밸브를 설치하면 안 된다, 된다. 성수구에서 주 배관에 이럴 때는 밸브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성수구가 뭐 하는 거예요? 옥내 소화전이 있는데 지하 물탱크에서 물을 퍼서 썼어요. 이제 20분밖에 없잖아. 맞죠? 20분 불을 껐어요. 근데 꺼졌다, 안 꺼졌다? 안 꺼졌네. 그럼 소방차가 왔을 거 아니에요? 소방관이 바로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좋겠으나 소방관도 목숨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옥내
밖에, 건물 밖에서 소방차 대놓고 물을 공급한다고. 그러면 또 옥내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죠. 이걸 연결하는데 누가, 어떤 놈이 지나가다가 밸브 잠겼네? 열렸네? 잠궈 놓으면. 소방차는 겁나 미는데 옥내 소화전 물이 나오냐고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아예 밸브 자체를 설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송수구는 지면에서 얼마? 소방관이 소방차에서 호수를 꺼내가지고 건물 밖에서 연결하는 거야. 이거는 밖에서 연결할 때 높이 올라가서 끼우려면 돼야 안 돼. 힘들겠죠? 그러니까 0.5에서 1m 사이에 소방관이 끼우기 좋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대형 건물에 가면 연결 송수구, 연결 살수 설비 다 이름 붙어가지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는 그게 동으로 만들어졌거든. 신주로. 그거 빼가지고 훔쳐간 사람도 있어요. 건물 앞에.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해야 되고, 자동 배수 밸브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 송수구에 물이 고여 있으면 겨울에 얼어서 터져버린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해놔야 됩니다. 됐죠? 옥내 설치 함의 재질은 두께 몇 미리? 1.5mm 강판. 몇 미리 이상의 합성 수지? 4mm 이상의 합성 수지. 문짝의 면적, 요 아래 주목, 요 아래 요 문짝의 면적이 얼마? 0.5 됐죠? 옥내 소화전함을 합성 수지로 할 때는 몇 미리? 4mm. 강판으로 할 때는 1.5mm. 그래서 교실 앞에 있는 옥내 소화전 강판이 합성 수지였어요. 안 열어봐서 모르죠? 열어보시라 그랬어. 철판이란 말이에요. 철판. 그럼 몇 밀리다 이거? 1.5mm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1.6mm로 만들까 안 만들까? 만들면 돼 안 돼? 돼. 되는데 A사 제품보다 B사 제품이 비쌀 거 아니냐고. 사 안 사? 안 사니까 딱 1.5mm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1.4mm로 만들면 합격 증서를 안 줘. 만들어 많아야. 못 팔면 안 돼. 그럼 위법이야. 됐죠? 그래서 모든 업자는 1.5mm 이상으로 하라 그런 거는 최소 1.5mm 지키라는 이야기야. 1.5mm 이상은 안 만들어. 왜? 원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기준만 해줍니다. 아시겠죠? 네. 옥내 소화전함에 들어있는 노즐, 호스, 앵글 밸브. 아까 앵글 밸브 가르쳐줬죠? 거기다가 발신기, 위치 표시등, 경종, 기동 표시등 보이시나요? 불나면 뭐 눌러? 발신기 요거 스위치 눌러주고. 됐죠? 그 다음에 호스 열고. 호스 열면 큰일 나. 하나 가지고 뛰어가서 호스가 펴지고 난 뒤에 얘를 열어야 된다고. 가다 두드리 맞고 호스가 안 펴져가지고 물이 안 나와. 꼬여버리면. 그래서 아까 이런 식으로 놔두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접어놨죠. 똘똘똘 말아놓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불나면 해결할 사람 없어요. 누가 이거 돌리고 앉았어. 잘 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런 걸 점검하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호스의 종류는 시작. 전는 호스. 요즘은 고무 내장 호스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됐죠?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체크해놔야지. 호스의 종류.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 설치 기준 몇 미터? 25m. 바닥에서 몇 미터? 1.5m. 호스는 40mm. 호스 릴은 25mm. 옥내 소화전 호스 릴입니다. 이 호스 릴이란 말은 각 설비마다 호스 릴이 다 있어요. 호스 릴 25mm. 아까 그 등이 있죠. 이 앞에 등 보이시나요? 이 등. 네? 표시등은 각도 몇 도? 양쪽으로 15도. 벽에 붙어서 보지 않으면 웬만하면 이 위치 표시등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왜? 불나면 연기 찰 거 아니에요. 옥내 소화전이라도 찾아가 봐야지. 네. 적색등은 몇 프로? 130% 전압을 몇 시간? 24시간. 무슨 색? 빨간색으로 한다.
옥내 소화전 표시등의 기준 보이시나요? 몇 밀에서 식별 가능해야 된다? 10m. 부착면과 몇 도? 15도죠? 10m. 15도 이상의 각도로 발생하여 전방 10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요게 표시등의 기준에 딱 맞는 거죠. 10m, 15도 맞죠? 요죠. 옥내 소화전 방수구 설치 장소, 제외 장소, 방수구, 냉장고, 노가 뭐냐면 뜨거운 센 물, 거기에 물 뿌리면 돼야 돼. 튀어서 난리 납니다. 여러분, 뜨거운 후라이팬에 물 얹으면 팍 튀죠? 똑같은 원리예요. 발전소에 물 뿌리면 돼야 돼. 난리 나죠? 네. 식물원, 수족관, 이런 데는 물이 있는 데잖아. 그러니까 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음악당, 야외는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면 돼. 옥외 소화전을 설치해야지. 이때는 필요 없습니다. 됐죠? 네. 내냉방, 야식고발, 이렇게 한대요. 내냉방, 야식고발. 내냉방, 야식고발이 뭐다? 옥내 소화전이 필요 없는 곳이다. 옥내 소화전이 필요 없는 것은 내냉방, 야식고발이더라. 이렇게 외웁니다. 됐죠?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면 좋은데 점검 방법은 빼도록 하고요. 옥내 소화전은 여기서 끝이 나네요.